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밝았으니까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테슬라 475 부근부터 제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계속 최근에 테슬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가 콜 옵션 빠지는 거 때문이 가장 컸거든요. 이거를 14일치로 늘려서 보면은 콜들이 최근에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했는데, 근데 어제 드디어 장 마지막에 콜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풋은 그렇게 막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반등할 거면은 옵션적으로는 반등할 여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게시물에는 계속 업로드를 해드렸던 게, 테슬라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다, 단기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 440 이 가는 구간까지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 중기로 보면은 분리식 콜옵션 이거 개별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440까지 열어놓고 매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제 언유줄 분리식 옵션을 보면은 테슬라 만기 1월 23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 대략 1 밀리언 달러, 그리고 멀티 5%짜리 진심 베팅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485불 콜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1월 2일 날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 이 인도량 발표가 잘 나올 거다라고 베팅하는 개별 옵션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옵션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장 막판에 이때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갔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옵션이 올라간 이유가, 누군가는 1월 2일 날 인도량 발표가 잘 나올 거에 베팅을 하고 몰래 콜옵션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등할 여력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440까지 열어놓고 매매하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 이 갭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474 정도가 되는데, 이 갭까지는 일단 우선적으로 채울 수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달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캔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캔들이 못 나왔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든 440 구간을 지켜주면서 봉이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2월 달에는 상승이 있지 않을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가 됐든 테슬라는 440이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빠지면 어제 말씀드린 라인인 420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약간 인생 베팅 해봐야 될 자리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오면은 저도 TSLL로 강하게 베팅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수 상황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QQQ랑 스파이 전체 옵션도 그렇고, 그리고 개별 옵션, 그리고 구성 종목, 이거 세 가지가 다 베어리시한 옵션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차트적으로 달봉 마감, 이것도 잘 안 돼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살펴볼 건데, 일단 QQQ랑 스파이 옵션 들어온 거를 보면은, 일단 IWM 러셀 2000은 덤으로 일단 계속해서 안 좋은 옵션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IWM 풋들 빠져나갔나요? 계속 여쭤보시는데, 아직 그렇게 막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풋들이 OI가 남아있고, 그러니까 조금 빠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유의미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IWM 풋들 어제도 42,000개 OI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중소형주들은 약세를 보여줄 걸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 IWM 날봉에서 보면은 이 피보나치 주요 지지 구간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전부 다 깨면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44까지는 간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 타겟 목표가는 240 정도인 걸로 보여요. 지금 개별적으로 풋업들 들어온 거 살펴보면은. 그래서 IWM 같은 경우는 이 240 그리고 이 채널 하단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고 트레이딩 하자.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를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시기다라고 봐요. 중소형주들은 경기 침체 이 이슈가 뭐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한 번은 오게 될 텐데, 근데 이때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중기채 그리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QE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중기채랑 장기채 동시에 매입하는 QE, 여기다가 금리 인하, 이 사인이 와야지 그때 비로소 중성주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이런 유동성을 많이 푸는 대형 호재가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은 지금은 쉽게 건들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시그널이 시장이 어느 정도 매크로로 잡히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언젠가는 한번 그래도 반등 주겠지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런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QQQ랑 스파이 더 살펴보면은 물론 콜도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1월 9일 만기로 2.4밀리언 콜도 들어오기는 했는데, 근데 결국에 이 QQQ 풋 들어온 게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풋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최근에 QQQ 풋의 프리미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OI도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 이것도 OI가 점점 이렇게 늘고 있고,
이 친구는 어제부터 OI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QQQ의 약세 한 1월 초까지 해서 QQQ가 어느 정도 약세일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과 반대로 또 스파이 콜 같은 경우는 45,000개가 어제 늘기는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기술주, 이게 결국에 두 개 다 금리 민감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동성이 덜 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랑 기술주에 어느 정도 약세가 나오고, 근데 하지만 결국에 스파이 S&P로 본다라고 하면은 약상승에 베팅하는 인원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옵션, 개별 옵션 들어온 거를 해석해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중소형주들이랑 기술주, 얘네들은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고, 기술주 할 거면은 빅테크 위주로 하자, 이게 요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체 옵션 들어온 거를 또 살펴보면은 일단 QQQ 기준으로 풋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콜은 약하락 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나마 구성 종목으로 보면은 콜이랑 풋이랑 같이 떨어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풋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콜이 들어오는 모양도 아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지수에 계속 풋을 베팅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약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스파이도 QQQ랑 마찬가지로 구성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풋이 많이 빠져나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콜이 들어온 거는 아니고 콜도 같이 빠졌고, 그리고 지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콜이 많이 빠지고 풋이 올라간 모습.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이게 해지든 진심 베팅이든 하방을 보는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달봉 마감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월봉 마감이 여기서 행잉맨이 하나 떴죠. 음봉으로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온 거, 이게 말아 올린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거 신고가 근처에서 윗꼬리를 못 달았네, 윗꼬리 못 달았으면 상방에 힘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고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신고가를 찍을 거면은 이런 도지가 아니라 좀 꽉 채운 양봉, 이런 식으로 갭을 채우는 양봉이 나왔어야 됐다라고 보는데, 일단 도지가 나온 거. 그래서 다음 달은 하방의 힘이 강하고, 옵션으로 봤을 때는,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50대 50까지 아니고 이게 상승이고 여기가 하락이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0대 7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락이 조금 더 강하다, 아무튼 간에 1월 달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날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617 지지 라인을 되게 강조해 드렸는데, 617 지지를 어제 깨서 마감을 했고, 또 어제 저는 TQQQ 들고 있던 거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612 지지도 있기는 한데, 이 612 지지마저도 깨지면 다시 이 채널 하단 테스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채널 하단을 좀 많이 맞았어요. 여기 한 번 맞았고, 두 번 맞았고, 이번에 세 번 맞으면은, 보통 이게 세 번 정도 맞으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트레이딩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떨롱 관점보다는 그냥 내리면, 그러니까 지지 깨면은 손절 하는 식으로 트레이딩 하는 게 더 유효해 보인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주식이 계속 떨어질 때 경기 침체 이슈, 이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QE랑 금리 인하 추가로 하는 거, 이게 언제 될지 계속 보면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슈가 터진 다음에 QE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찐바닥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를 바닥으로 1년 내내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관세 때처럼.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QQQ 612 여기가 중요 구간이다. 그리고 달봉상으로 봤을 때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강하고, 개별 옵션도 하락의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파이도 QQQ랑 크게 다를 바 없이 여기서 행잉맨이 떴고, 그 다음에 도지가 떴는데, 근데 이 스파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메가 트렌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할 때 뭐가 됐든 이 노란색 선 라인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여기가 가격적으로는 대략 한 670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670이 기관들 개별 옵션 풋 쪽으로 들어온 거 목표 타겟이랑도 비슷하거든요. 670이 옵션적으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가 좀 매수하기 적합한 자리가 아닐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10년물 금리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잘 안 드렸던 게 이 저항 그리고 이 지지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별도로 안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이게 크게 수렴 중인 라인인데 거기 하단이거든요. 근데 하단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 빠지면은 증시에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이거 밑으로 이렇게 봉이 빠지면은. 근데 여기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 얘가 4.199 여기를 넘기면은 다시 중소형주들은 한 번 더 박살 날 거거든요, 기술주랑. 그래서 지금 10년물 금리 이게 하락하다가 하락 리젝이 됐고 다시 상방으로 돌아선 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지금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별 주식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바바를 사가지고 바바를 왜 샀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 바바 왜 샀는지 일단 이 말씀 드릴 텐데, 일단 바바는 알리바바, 그 알리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 회사 주식이고, 이게 중국 주식인데, 이거를 왜 샀냐. 지금 중국이 되게 경기가 안 좋거든요. 제가 게시물로도 써드렸는데, 뭐 GDP도 이번에 2025년 하반기 들어서 성장률이 많이 큰 폭으로 둔화를 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 이런 것도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얘는 동시에 디플레도 살짝 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걸 걱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CPI가 낮게 나오는 걸 걱정할 정도로 막 마이너스도 찍히고, 지금 CPI가 많이 나와봤자 뭐 1%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디플레이션이 껴있다.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기에 미국보다 여건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기 부양의 사인을 보이면은 중국에서도 덩달아 부양을 할 확률이 높고, 근데 그때 부양의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는 게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디플레도 껴있고 경기도 많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 물가 상승을 걱정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워낙 더뎌서.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보다 조금 더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를 기대하고 중국 주식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근데 중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알리바바, 이게 실제 사람들 소매 판매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우리도 왜 경기가 좋고 돈 많이 벌고 하면은 쿠팡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도 알리바바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경기가 부양되면은 소비를 많이 늘리니까. 그래서 부양이 되면은 이런 이커머스 포함한 소비재 기업이 많이 오르겠다 해가지고, 네, 알리바바를 매입을 했고, 그러니까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형적인 폴링 웨지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수렴을 떨어지는 와중에 하고 있고, 1, 2, 3, 4, 5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보통 채널 있잖아요. 여기서 5파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이 추세 채널을 지키면서 밑에서 지지만 제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거 위로 상승이 가능하고, 보통 1파랑 4파 엮은 거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여기까지가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하방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144 정도가 되고, 144를 지킨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는 대략 175 정도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기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달봉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폴링 웨지가 나오고 상승, 폴링 웨지가 나오고 상승, 그리고 이번에도 폴링 웨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는 차트적으로도 좀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봐봐, 단기적으로 144 지키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DCA 할 예정이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175 정도를 타겟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얘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링 웨지 나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얘도 한 달, 두 달 정도 뒤에 이 맨 처음에 폴링 웨지를 시작했던 구간을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 2에서 3개월 정도 조금 더 롱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90에서 200까지는 넘겨줄 걸로 보고 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144 지키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렌이랑 비트마인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제 차트적인 지지는 약간 이제 무너질랑 말랑 하는데 감마 익스포저 지지가 살짝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아이렌 같은 경우 37이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 27인가 그랬거든요. 네, 비트마인은 27. 그래서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실 분들은 아이렌 37, 비트마인 27 이 구간까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깬다라고 하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밑에 내려가 있고, 여기 옵션 상에서 가마 익스포저 네거티브로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깨면은 네거티브 스퀴즈 밑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나락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데 깨면은 그때는 일부라도 나가 계신 다음에 그 다음 지지를 잡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27 여기 밑에 빠지면은 25.9까지 뺄 수가 있고, 아이렌 같은 경우는 37 밑에 빠지면은 34까지 뺄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 말씀드릴 건데, 메타 월봉 마감이 좀 심상치 않게 됐거든요. 이거 지금 크게 음봉으로 내리꽂았고, 두 캔들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고민한 큰 도지가 떴기 때문에 얘는 다음 달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오르거나 내릴 때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얘가 내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거 1차 갭 지지, 2차 갭 지지 이런 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개 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인다. 지금 메타는 힘이 굉장히 강한 구간에 있고, 상승하거나 하락하면은 그 방향으로 힘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 그래서 날봉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 200일선 위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는 일단은 상방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롱배팅 하는 거 이게 지금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런 642 라인 이런 라인 깬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나와 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4시간봉 상에서 보면은 여전히 아직까지 이 200일선 위에서 트레이딩 되고 있기 때문에 메타도 차트적으로는 M7 중에서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베어리시 앵걸핑이 떴고, 그리고 190 넘겨서 마감되면 좋았는데, 근데 어제 콜이랑 풋 싸우다가 풋이 이겼고 190 밑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이러면은 이거 이렇게 두 캔들 나와서 하락 추세 반전할 거야 라고 했고, 그리고 이 캔들에서 이거 진짜 하락 추세로 반전하는 거 맞아라고 물어봤는데 응이라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거 염두를 해두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일단 이번 주는 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부터 1시그마 하단 이런 자리에서만 신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지금 월봉 모양이 상당히 좋지가 않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QQQ 대장이잖아요. 나스닥 대장. 근데 이런 엔비디아 자체가 월봉이 이렇게 떴다는 것 자체가 다음 달에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베어리시 앵걸핑이 뜨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 180 구간에 갭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봐주시는 게 속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SOXX, SOXL 이런 거 있잖아요. 얘 보시면은 속스가 이제 번주 기준이니까 속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01 라인이 이거 상승 추세로 계속 가냐 마냐의 변곡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봉 하나가 금요일 날 뽑히게 될 텐데 이때 양봉이 나오냐 음봉이 나오냐에 따라서 최소 한 1에서 2주일 정도 추세를 결정 지을 것 같고, 얘가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236 구간 292까지는 더 뺄 수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의 상단까지는 트라이 하러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비가 딱 중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속세를 하시는 분들은 양봉이 나오는지 음봉이 나오는지 금요일 날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음봉이 나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2.7%니까 속슬 기준으로는 대략 한 8% 정도 마이너스고, 위로 간다라고 하면은 6%니까 대략 한 18% 정도의 룸이 있다. 그래서 손익비를 따진다라고 하면은 뭐 나쁘지 않기는 한데, 근데 이게 워낙 깊은 손익비니까 손익비 트레이딩을 할 때 손절은 뭐 1%로 하고 먹는 거를 뭐 한 3% 먹고 하면은 이게 이제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하기가 좋은 건데, 근데 못 먹으면은 뭐 15%뭐 마이너스 나고 먹으면 50% 마이너스 나고 하면은 이거는 손익비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속슬은 굳이 따지면 이 케이스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봉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금요일 날 만약에 봉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존 홀더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말 있잖아요. 그때 월봉상에서 괜찮은 거랑 안 괜찮은 거 한 번씩 싹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2026년 신규로 가져가 볼 만한 롱텀 주식들 몇 개 골라놓은 게 있는데 이것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에도 다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